따따르다 따따따따따르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어서오소. 살남 송선생이라 하오. 먼 길 찾아오시느라 고생했소이다.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소. 제목: 임신 초기 이혼하자는 남편. 안녕하세요. 조언을 듣기 위해 글 남겨봅니다. 저는 우선 39세이고 남편은 43세입니다. 결혼한 지 4년 차인데 계류 유산 2번으로 이번에 다시 아기를 갖고 임신 테스트를 해서 4주차 임신 중입니다. 어렵게 생긴 아이라 눈물도 나고 감격스러워서 교회도 다시 가고 기부도 했어요. 남편은 막내로 누나 둘의 귀하게 큰 귀남이라고 집에서도 부르네요. 남편하고는 같은 회사인데 평소엔 사람이 재밌고 즐거워요. 너무 선입견을 드리는 것 같아 남편의 성향은 여기까지만 전달하겠습니다. 저희는 같은 회사에 다닙니다. 연봉도 똑같고 집도 반반씩 했어요. 현재 전 어렵게 임신 초기라 예민하고 2번의 유산까지 있어서 특히나 신경 많이 쓰고 있는데요. 회사 일이 줄어들지는 않지만 틈틈이 쉬면서 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저희 엄마가 백내장 수술을 하셨는데 수술 부작용인지 확진은 없는데 계속 뿌옇게 보이신다고 하셔서 대학병원을 어렵게 예약했어요. 엄마는 저희 집에서 5분 거리에 저희 애 낳으면 봐준다고 이사와 계시는데 매일 저희 집 청소며 반찬이며 빨래까지 전부 다 해주십니다. 생활비는 저희 엄마 아빠 합쳐서 150, 시어머니는 100만원 드리는데 저희 엄마가 작은 집을 제 이름으로 주셨고요. 그 이자 30 정도는 갚지만 결국 제 집이 되니까요. 시댁에는 물려받을 건 없지만 한 번도 용돈 드리는 걸 제가 불평한 적도 없고 결혼하고 줄이자고 해서 제가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냥 드리자면서 정말 전 잘하고 싶어가지고 제사도 저희 집에서 지내면서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저희 엄마는 매일 청소며 사위 맛있는 반찬에다 주면서 행복해했고 내 딸 잘해주란 뇌물이야 이러면서 이번엔 백내장 수술 진단금 나왔다고 남편 정장도 90만원 주고 해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고민하다가 남편에게 저희 엄마 병원을 제가 가려 했는데 생각해보니 엄마 모시고 집에서 병원 1시간 반, 병원에서 다시 집 1시간 반, 다시 집에서 회사 40분. 회사에서 오후에 미팅이 3시간이 있어서 힘들 것 같아서 내일 모레 병원 좀 오전에 오빠가 가줄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같은 회사라 패턴 뻔히 알고 오전에 할 일 없으면 PT나 마사지, 사우나, 미용실 등등 시간 자주 빼고 높은 직급이라 둘 다 누구 눈치는 안 보고 일하거든요. 얼마 전 저희 아빠 방광암인데도 병원 딱 2번 갔고 아빠가 안 와도 된다고 해서 저 유산했을 때도 입원할 때 저 혼자 있었거든요. 제가 오라가라 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욱하기도 하고 화도 내지만 귀찮게 부려먹는 타입은 아닙니다. 예전 임신 때도 대전 출장 혼자 가면서 임신해도 할 거 다 했는데 결국 유산을 해서 이번엔 진짜 불안하기도 하고 해서 일하다가도 중간에 쉬고 이런 식으로 계속 조절하려고 하는데 엄마 모시고 왕복에 회사까지 가려니 이번엔 부탁해보자 싶어서 부탁했습니다. 또 그 다음 날에는 제가 옷방 정리나 수납 전문 해주는 분을 불렀어요. 패딩에 옷을 매일 벗어놓기만 하니 엉망이고 다 정리하기엔 제가 무리할까 부담이라서 이참에 한번 불러서 해놓고 아기방 할 방에 옷장도 싹 정리하라고 했어요. 남편도 자기 마사지 2번 갈 거면 정리해주는 분 도움 받을 수 있다 부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도 제가 있어야 하기도 하고 병원 가는 다음 날에 계속 회사를 빼기가 애매하고 그 전날에 엄마 병원은 왕복도 부담이고 그날엔 회사를 꼭 들어가야 할 것 같아서 이번 처음으로 엄마 모시고 병원 좀 다녀와 줄래? 업무 회사 일 내가 볼게 부탁했더니 너 옷장 정리 왜 사람 부르고 오바냐고. 본인은 정리 단 한 번 안 해놓고 지금 너가 옷장 정리 불러서 다음날 회사 못 가서 나보고 병원 가라는 거냐고. 옷장은 안 와도 된다. 위약금 물고 회사 간다.
그럼 네가 치울래 말하려다가 꾹 참았어요. 회사는 가면 되는데 그 전날 그래도 나 다녀왔다 병원 가기 빡센데 이번엔 좀 다녀와 주겠냐고 하니까 업무 시간에 나 뭐 시키지 마. 네가 가면 되지. 왜 날 시키는데. 앞으로 이런 거 시키지 마라. 내심 내켜하진 않을 것 같아서 고민하다 말했는데 억지로야 가겠지 했는데 저렇게 말해서 좀 놀랬어요. 정말 거절할 줄 몰랐죠. 그래서 제가 업무 시간에 사우나 마사지는 가고 PT는 가도 엄마 병원 때문에는 시간을 못 뺀다는 거니? 그러니까 그건 내 여가 시간인 거고 그건 내가 조절하는 거고 일할 땐 시키지 마. 그래서 제가 흥분을 했어요. 어쩜 그러냐면서. 그러니 결국에 하는 말이 알겠어. 그럼 가서 내려다만 드리고 오면 되지? 해서 폭발했습니다. 눈이 흐려서 병원 가는 노인네 가본 적도 없는 대학병원에 그 복잡한 곳에 두고 그냥 두고 간다니 어이가 없어서 오빠 어머니가 지금 눈이 이래도 오빠가 이랬을까? 어떻게 그래? 그러니 어머닌 대장 내시경도 펫CT도 혼자 찍으셨다고. 우리 엄마도 혼자 갔어. 집 앞에 건강검진 받으러. 1시간 반 거리 복잡한 서울을 경기도 분이 버스도 안 타보신 분인데 너무 화가 나서 리모컨을 바닥에 집어 던지면서 진짜 어떻게 그러냐, 정신이 없는 것 같다, 엄마가 어떻게 했는데 이러니, 이제 어머니 아프셔도 나 부르지 마, 진짜 오빠는 사람이야? 말이면 다 하냐고 언성 높게 짜증내고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안방 화장실 가면서 내가 집에 안 들어와야지, 저걸 안 보고 살아야지 하면서 화장실 문 닫으며 병신이라는 거예요. 전 임신 4주차인데 저희는 목소리가 높아지면 톡으로 싸워요. 방에서 제가 카톡으로 인간이 어떻게 그러냐 심하게 쪼아대고 쏘아붙이니까 안 간다면 안 가는 기다, 내가 일할 때 보내는 게 이상하다, 대리사위도 안 그런다 라고 해서 평일에 일할 땐 못 간대요. 업무 파악은 회사가 갖고 일도 같이 해서 충분히 뺄 수 있고 사우나나 마사지면 갔겠죠. 절대 못 가는 상황이 아닌 건, 아니 충분히 가고도 남는 회사 상황인 건 양심과 하늘은 다 알아요. 그래서 애가 태어나서 아픈데도 회사 안 가고 병원 가는 거 못하냐니까 당연하대요. 주말에 가겠대요. 그래서 그럴 거면 애는 왜 낳아? 낳지 마. 그러니까 평일에 병원 가고 유난 떨 거면 낳지 말래요. 자기랑 살지 말래요. 알겠다고 했고 서로 계속 실갱이 하다가 배가 좀 당겨서 됐고 톡하지 마, 잔다 하는데도 계속 끝까지 너 같은 것도 엄마가 되냐, 유난이다 퍼붓더라고요. 저도 비슷하게 퍼부었던 것도 인정합니다. 톡을 보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고 임신 중에 와이프가 잘못해도 남편이 좀 참아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퍼부어 대는데 애도 걱정이고 너무 펑펑 우는데 그걸 보고도 끝까지 톡을 합니다. 너랑은 끝이라고 계속 보내요. 네가 낳지 말랬으니 용서하지 않겠다고. 전 그럴 거면 왜 낳니? 낳지 말지 이런 건데 본인이 집에 안 들어온다고 해서 그런 거라니 자긴 며칠 안 들어와서 너 안 보고 지낼까 며칠 그랬대요. 임신한 와이프한테 오늘 회사에서 일하다가도 서로 톡하면서 으르렁대는데 끝까지 저도 그렇지만 남편도 지지 않고 폭언을 합니다. 욕은 아니지만 니는 망난이다 이런 욕들. 오늘 이혼하는 걸 집에 얘기한다니까 하라네요. 근데 우리 엄마는 본인 병원 때문에 이러는 거 알면 속상할 테니 절대로 말하지 말아 달랬어요. 싸우면 저희 엄마한테 전화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저희 엄마 집에 오지 말라고 전해달래요. 얼굴 마주치면 얘기하겠다고. 정말 정이 다 떨어지네요. 거기다 시어머니한테 말했대요. 그랬더니 이혼하라 하셨답니다. 둘 다 성격이 세서 자주 싸웠습니다. 시어머님은 잘 아세요. 저희 사이가 이렇다는 걸. 일하는데 장모님 모시고 병원 가라는데 일 때문에 못 간다니 리모컨 던지고 소리 지르고 애 낳지 말자고 하더라 이랬겠죠. 오빠네 누나들은 워낙 얘가 귀하게 커서 경조사도 누나들이 챙기고 그런 걸 챙기는 성격이 안 되니 바꾸려 하지 말고 참으라고. 그리고 너도 시댁 오지 마라. 여행도 제사도 하지 말라고. 괜찮다.
서로 그냥 그렇게 하면서 참고 살라고 다독여 주셨어요. 오빤 시어머니도 이혼하란다면서 애 낳지 말자, 너는 다신 용서 안 한다며 헛소리예요. 자기가 집에 안 온다, 나간다, 애 병원 주말만 간다, 이런 건 기억도 못하고, 임신 초기에 나 좀 내버려 두라니까 회사에선 원래 본인이 하던 거 그냥 해도 되는 걸 똑바로 해라, 보고서 써라, 회사에서 난리네요. 직원들 있는데 인상 쓰고 저한테 그러면 주변에 결혼한 거 다 압니다. 자긴 멋져 보인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가급적 중립적인 입장에서 제 얘기도 포함해 썼는데, 오빤 잘못 1도 없다, 시어머니 이혼해라, 오빠 큰 누나 항상 저희 싸우면 말려주고 참 좋으신 분입니다. 원래 그런 성격이니까 네가 참아라, 애를 위해서라도. 참, 저도 친언니가 있는데 다들 그러더라고요. 친언니는 뭐하냐고. 연락이 잘 안 될 뿐더러 언니 집이 우리 집에서 1시간 넘게 걸리고요. 직장이 시간을 잘 바꿀 수 있는 직장도 절대 아니고, 원래 이런 거 가라 하면 엄마 혼자 갈 수 있잖아 하고 또 찡찡대는 스타일입니다. 오빠도 다 알고요. 결혼해서 처음 우리 엄마 부탁한 걸 임신해서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거 부탁하지 말래서 앞으로 60년은 더 살 텐데 이런 사람 보고 살아야 합니까? 애는 혼자 키우더라도 이혼해야 할지 생각 중입니다. 중립에서 현명하게 조언 부탁드려요. 겨우라면 겨우 이런 일로겠지만 현재 남편이 오히려 반드시 저랑 안 산다고 퍼붓고 있어요. 제목, 술주정 부리는 남편, 이혼이 정답일까요? 남편과 결혼한 지는 1년 안 됐고 아이는 없습니다. 저는 외동이고 남편은 여동생이 있습니다. 저는 행복한 가정에서 자랐고, 남편은 아버지가 오랫동안 아프시고 경제적으로 힘들게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사업을 해서 현재 남편은 자수성가한 상태입니다. 남편이 사업을 해서 그런지 수입이 고정적이지 않지만 평균적으로 볼 때는 회사원보다는 잘 버는 편이었습니다. 결혼 직전에 빚을 내 사업장을 늘렸는데 요즘 경기 타고 생각보다 잘 안 돼서 현재 저축하는 돈은 빵원입니다. 새로 오픈한 곳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니고 서서히 올라와서 나중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도 돈을 벌고 있고 빚은 대출 포함 2억 5천 정도, 전체 다 남편 때문에 생긴 빚이 있습니다. 남편은 짧으면 3년 정도, 길면 4년에서 5년 정도 고생하면 그 이후론 괜찮다고 얘기하고 어느 정도 계산이 됩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있고요. 평균 한 달에 600에서 800 정도 순수익이 남습니다. 안 될 때 안 되고 잘 될 땐 1000 이상 찍습니다. 지금은 거기에서 대출 갚고 있어요. 은행 대출도 있지만 지인한테 돈을 빌려서 한 달에 30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카드 결제한 게 많아서 나머지는 카드 값으로 나가고요. 서로 애기를 좋아하지만 당장은 빚 갚기 바빠서 이세 갖는 것도 미루고 있어요. 남편이 열심히 살기는 엄청 열심히 살고 있어요. 원래 빠릿빠릿한 성격이고 결혼 전에도 그랬지만 결혼하고 나서 몸 상태가 걱정될 정도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걸 알기에 몇 번 적자일 때도 돈 못 벌어온다고 타박 한 번 해본 적 없습니다. 가정적이고 집안일도 니일 내일 없이 주말에는 남편이 밥 차려주고 청소도 하고 합니다. 둘 다 아이도 좋아하고요. 애정 표현도 잘하고 살가운 남편입니다. 주변 사람들도 잘 챙기고요. 저희 집에도 친아들처럼 부모님을 엄청 챙겨줍니다. 성격상 빚지기 싫어하고 남들한테 손 벌리기 싫어하고 결혼해서 행복한 결혼 생활만 꿈꾸던 저에게 갑자기 빚이 생겨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긴 하지만 그래도 몇 년 고생하면 남편과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란 생각을 갖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현재 돈 때문에 그랬지 시간 지나면 나쁘지 않을 것 같은 남편이네요. 그런데 술 마시면 술주정이 있어요. 연애할 때는 술 모임이 많았는데 빚도 생기고 신혼이고 하다 보니까 술자리가 줄었습니다.
연애할 때 친구네 집에서 커플끼리 술 마신 적이 있는데 만땅 마시고 취해서 자기 집인 줄 착각해 홀딱 벗고 화장실 찾느라 돌아다녔어요. 다행히 친구 커플은 자고 있어서 그 모습을 못 봤고요. 그 다음날 오빠가 그랬었다고 얘기했더니 충격을 많이 받아서 다음부터 많이 안 마신다고 하더군요. 그러고 괜찮아졌나 싶었는데 모임이 있어서 술을 마시는데 카톡으로 어디 갔냐고 물어봤더니 대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원래 평상시엔 어디 가면 어디 간다 얘기를 잘 했어요. 전화해서 몇 번 지금 어디냐고 어디서 술 마시냐고 뭐라 했더니 잔뜩 취해서 전화로 저한테 소리 지르면서 그 주변 간판 이름 부르면서 여기라고 쌍욕하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욕하고 끊어버리더라고요. 충격 먹어서 그 다음날 오빠 술 마시면 분노 조절 장애 있는 것 같다고 정신병원 가보라고 했습니다. 기억 안 난다고 미안하다고 다시는 2병 이상 안 마시겠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2병 이상 마시면 개라면서. 그래서 그때 이후로 2병 이상 안 마신다고 했고 지키나 싶었는데 잘 안 지켜지더군요. 사업상 모임이랑 접대 자리도 있고 해서 2병 이상 마셨을 때가 있었는데 신경질적이었지만 크게 싸운 이후로 욕하고 소리 지르고 이런 게 없어서 그런지 괜찮아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요즘 돈 문제로 서로 언쟁은 안 했지만 각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상태였습니다. 남편이 주말에 볼일 보러 간다 그래서 제가 성질낸 것까진 아니고 찡얼댔습니다. 원래 평상시에 화 잘 안 냅니다. 서로 큰 소리 날 일도 없었고요. 서로 집착이랑 간섭하는 스타일도 아닙니다. 평일에도 일 때문에 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일이 있고 나랑은 언제 놀 거냐고 서운하다고 그랬더니 자기는 뭐 가고 싶어서 가는 거냐고 일 때문에 가야 되는 거지 하고 소리 지르고 끊더라고요. 그러고 카톡으로 싸우다가 남편이 지금이라도 힘들면 얘기하라고 다 팔아버리고 전재산 다 준다고 원상복귀 시켜준다고 개소리를 하더라고요. 술도 안 마신 맨정신으로요. 거기서 열받아서 내가 우습냐고 연애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결혼이 애들 장난인 줄 아냐고 제가 집 가서 얘기하자고 하고 말을 끝냈습니다. 카톡으로 얘기하는 것보단 얼굴 보고 얘기하는 게 괜찮으니까요. 그리고 볼일 보고 집에 갔는데 친구랑 거실에서 술을 마시고 있더라고요. 소주 4병에 캔 맥주 8병, 상태 보니 또 잔뜩 취했더라고요. 남편 친구는 가고 저는 술 마신 사람이랑 무슨 대화를 하나 싶어 씻고 방 안에 들어가 누웠습니다. 그러더니 거실에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여보 이러면서. 그래서 무시하고 대꾸 안 했더니 시발! 이러더니 다른 방 들어가서 문 쾅 닫고 욕하면서 소리 지르고 울더라고요. 그 새벽에. 그러더니 거실로 나와서 소리치더라고요. 안방에서 나오라고. 그래서 거실에 앉았는데 술 마시던 테이블에 머리 몇 번 내리치고 주먹으로 바닥 내리치고 욕하고 무서워서 같이 술 마시던 친구한테 전화해서 제발 데려가라고 무섭다고 했더니 그냥 놔두라고 신경 끄면 알아서 잘 거라고 하더라고요. 친구분이랑 전화 끊었더니 완전 딴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죽을 거라고 소리치더라고요.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고 뭐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면서. 그러더니 진짜 거실 커튼을 열어 젖히더니 거실 창문을 열고 뛰어내린다면서 제가 남편 목덜미 잡고 울고불고 말리고 제가 잘못했다고 간신히 앉혔어요. 너무 무서워서 한 손으로 남편 안고 있고 다른 한 손으로 112에 문자로 신고했어요. 남편이 자살하려 한다고. 그래서 경찰분들 오고 구급차 오고 난리도 아니었네요. 남편이 출동한 경찰 보고 정신 차리더니 누가 신고한 거냐고 아무 일 없던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신고한 걸 알고 있었다는 듯이 경찰분한테 대체 누가 신고한 거냐고. 처음엔 옆집이 시끄러워서 했나보다 이랬다가 저도 열받아서 내가 신고했다고 했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제어가 안 돼서 무서워서 신고했다고. 제가 손 떨고 그러고 있으니 경찰분이 들어오셔서 커튼 뜯어진 거 보고 문 열려 있는 거 보고 증거사진 찍고 저를 안방으로 데려오더니 어떻게 조치해드리면 좋겠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멀쩡해질 때까지만 파출소에 데려가 주실 수 있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안 된다 하더라고요. 파출소는 임시로 있는 거지 자거나 그런 건 안 된다고. 그래서 남편 사업장으로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한바탕 소동이 끝나고 남편은 집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근데 카톡이 오더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그리고 그 다음날 집에 들어오더니 트렁크에 옷가지를 싸더라고요.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각자 사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확실하게 말하고 나가라고 뭐 어쩌자는 거냐고 물어보니 각자 부모님께는 각자 얘기하자고 하더니 소파에 앉더라고요. 그대로 아무 얘기 안 하길래 저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꼬라지 보기 싫어서요. 저는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 미안하다고 무릎 꿇고 사과라도 할 줄 알았습니다. 몇 시간 뒤 둘이 앉아 제가 먼저 대화를 이끌었습니다. 오빠가 이혼할 거면 지금 확실히 얘기하고 정리하고 가라고. 나도 이혼하겠다고. 대체 왜 그랬냐고. 무서워서 같이 못 살겠다고. 내가 돈 때문에 오빠랑 못 살겠다고 했냐고. 나도 몇 년 고생할 거 알고 지내고 있고 살다 보면 다른 부부들도 다 싸우면서 산다고. 근데 우리는 평상시에 싸우지도 않다가 딱 한 번 싸웠는데 그것도 돈 때문에 예민해진 상태에서 말다툼한 것 때문에 화나서 술 마시고 죽겠다고 소리 지르고 욕하고 한 게 말이 되는 거냐고. 우리 사이가 안 좋았던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사이좋게 지내다가 카톡으로 한 번 싸우고 이혼하자는 게 말이 되냐고 했더니 남편이 울면서 자기도 너무 힘들다고 지금까지 내색은 안 했지만 사업 차리고 행복하게 결혼 생활 할 줄 알았는데 마음처럼 되지 않으니 엄청 속상하답니다. 제가 돈 때문에 결혼 초반에 한두 번 울었습니다. 울고 난 뒤에 제 속마음 이야기하고 풀었어요. 그 뒤로는 다시 잘 지냈고요. 저 우는 모습 보고 더 괴롭다고. 괜히 행복하게 잘 사는 애 데려와서 고생만 시키는 것 같아 그게 너무 힘들었다고 울더라고요. 어제는 술을 마시니까 갑자기 분노가 몰려와서 제어가 안 된 것 같다고. 술만 마시면 나도 모르게 화가 올라온다고. 힘들게 자라온 탓인지 그런 게 있다고. 그래서 제가 나는 돈 문제에 대해서는 몇 년 죽었다 생각하고 체념하고 살고 있었다면서 현재 우리에겐 돈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오빠가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술 마시고 죽는다고 행동하고 쉽게 이혼 얘기했다는 게 화가 난다. 만약 애 낳고 살다가 또 죽는다고 이혼하자고 난리치면 어떻게 하냐. 아직 애가 없으니까 둘이 잘 생각해보자고. 아니면 지금 갈라서는 게 맞다 했습니다. 그러더니 다시는 안 마시겠다고 술 끊겠다고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앞으로 다시 술 마시면 진짜 이혼해주겠다고. 술 마시고 분노 조절이 안 돼서 그런 것 같다고. 병원에 같이 가서 치료받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가봤는데 의사 선생님이 지금까지 너무 힘들게 살아와서 긴 시간 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들을 묻어두고 있다가 술이라는 발화점을 통해서 참아왔던 분노들을 한꺼번에 터뜨린 거라고 하시더군요. 해결책은 따로 없냐니까. 직업상 술을 끊기는 어렵고 어쩔 수 없이 마셔야 되는 상황이 있으니까 적당히 마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본인의 의지가 필요하답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술주정이라는 게 원래 평소에 억누르던 감정들을 쏟아내면서 분출하는 것인데 자신의 평소 생활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억압된 상황을 떠올리게 되면 폭력적으로 변한다고 하더군요. 특히 금전적인 이유, 사랑, 가족 문제가 대표적이라고. 남편 같은 부류의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상담을 가장 많이 요청한다고 합니다. 90%가 부부싸움으로 많이 온답니다.
해결이 된 경우가 대부분 그 문제점들을 극복 또는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는 하는데, 그렇다고 그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었다고 해서 부부간의 사이가 개선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군요. 남편과 가장 많이 부딪히는 사람인 제가 남편 옆에서 가장 많은 독려와 응원을 해줘야 개선되는 방향으로 가장 빠르게 도달할 수 있다네요. 술주정이라는 게 심리적인 요인이 가장 크다면서 대충 이렇게 마무리된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사실 상담을 받긴 받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가 갔던 상담사의 상담 내용은 누구든지 이야기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하게 입에 발린 소리만 하더라고요. 요새는 하루를 보내다가 갑자기 오빠가 죽겠다는 그 모습과 소리를 지르면서 욕하던 모습이 가끔씩 떠올라 미쳐버릴 것 같아요. 무서워요. 또 그럴까봐. 애가 들어서기 전에 이혼하는 게 정답일까요? 아니면 술 끊겠다고 약속했으니 좀 더 지켜봐야 될까요? 남편이 정신 차리고 술 끊을 수 있을까요? 술주정 빼면 저에겐 미래도 그려지고 괜찮은 남편인데, 이런 건 부부 상담 치료? 이런 것도 소용없겠죠? 다른 정신병원을 같이 다녀볼까요? 저번 주에 남편이 술자리를 갔습니다. 본인 이야기로는 술을 안 먹고 그 자리에만 있었다는데 사실 믿기지는 않아요. 직업상 접대 목적으로 술자리를 가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남편이 술자리만 가게 되면 그날의 기억이 떠올라서 기분이 무지 꿀꿀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임시로 내린 결론은 술자리가 있는 날에는 제 친정집, 저희 집에서 30분 걸립니다. 으로 그냥 가겠다고 했습니다. 남편도 동의했고요.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남편이 직업상 술자리가 잦은 건 사실인데, 그때마다 제가 굳이 친정을 계속 갈 생각하니까 짜증이. 제가 생각을 바꿔야 할까요? 바꿔보자 생각은 해봤는데 막상 그런 상황이 닥치는 것 자체가 싫고, 그렇게 싫어하는데 제가 참고 살아야 하나 싶기도 하고 진짜 돌아버리겠네요. 이혼하는 게 정답일까요? 진짜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어차피 결말은 이혼이 될 게 뻔한데, 아직 40, 50년 더 살 날이 남았는데 그 긴 시간 동안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기도 하고. 술자리가 있을 때마다 친정 가서는 저희 부모님께 남편 술 먹고 오는 게 싫어서 왔다고 하면서 가는 게 이게 한두 번이어야지. 계속 그럴 순 없는 거잖아요. 애 있는 이혼보단 애 없는 이혼이 낫다고는 하는데, 애 생기기 전에 이혼하라는 하늘에 계실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요. 재미있게 봤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재미없게 봤다면 구독, 싫어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그럼 이만 물러가겠소. 빠잉!